중천건 1요. 깊은 배움이 넓은데 마음은 게으르고 뜻함은 의심한다. 자 하나하나의 꼭 깊은 배움이 넓다. 네, 배움이란 말이 나오고 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안 빼놓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번호 붙여갖고 써.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해보자. 학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형사 사건은 항상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역자 9번에 저 한자 뜻 그대로 써놨거든요. 스타리더 사이트 들어오시면 다 돼 있어요. 중천건 1요. 네, 학자는 굳고 깊은 배움이 넓은데 마음은 게으르고 뜻함은 의심한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구함이 없으며 이름과 이익이 빛나지 못한다.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이제 늘 읽을 때 네. 헷갈렸던 게 이름과 이익이 빛나지 못한다. 그러면 안 좋네. 네.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마무리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들 하시니까. 네. 네. 하락기술을 읽을 때 이제 보통 남의 거를 볼 때는 안 좋아도 네. 그냥 역시 안 좋았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보통 이제 내 거를 보잖아요. 그렇죠. 내 거를 볼 때는 어떻든 좋은 거를 찾고 싶은데 하락기술을 이제 읽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제가 그 하락기술 이제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글자가 써 있으면 그 글자는 일단 인생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름과 이익이 빛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름과 이익이라는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름과 이익이 있다 이거예요. 일단 있고. 있다. 그리고 빛나지 못한다고 했지만 빛난다는 말이 써 있죠. 네, 빛난다. 빛난다.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 또는 빛나는 거를 잃어버린다. 이름과 이익이 있지만 빛나다가. 예, 빛날 정도는 아니다. 음, 하지만 이름과 이익이 있다. 명예도 있다. 예. 돈이 있다. 음,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에서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내 걸 읽듯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그래서 굳고 깊은 배움이 넓다.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네. 되게 심도 있게 할 것 같고 네. 많이 공부를 할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죠. 3번 배우다는 말이 그러니까 글자가 나오면 공부를 일단 굉장히 잘합니다. 배움이 있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딸의 생년월일을 딱 넣었을 때에 만약에 중천건 1호를 얻었는데 협자다. 그러면 대학을 좋은 데를 갑니다. 네, 배움이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거야. 근데 다만 굳고 깊다 이 또 글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문맥으로 보면 저게 저 학문이 굳고 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 얘기죠. 근데 그런 말이기도 한데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중천건 1을 얻었는데 협자다. 그러면 굳고 깊은이란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성격이 고집이 세져요. 그 다음에 깊다 그랬죠. 네. 집요해져.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배움을 수식하는 단어들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배움과 연결해서 우리가 문장 전체를 또 읽어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이 글자를 굳이 여기다가 왜 써놨을까? 이거랑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 글자를 여기다가 왜 써놨을까? 그러면 넓은 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학문이 넓다 일단. 학문이 넓고 연결되니까 문장이. 네. 학문이 넓고 근데 더 넓다는 말이면 너그럽단 말도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고집이 세고 집요하고 공부를 잘하고 한데 또 너그럽기도 해. 사람이. 넓은 데가. 예, 넓은데 마음이 게으르다. 그럼 마음은 그냥 마음으로 있나요? 그거죠.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그냥 게으르다고 써놓으면 될 걸. 네. 굳이 왜 마음은 게으르다고 했을까요? 마음이라는 거에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마음 심자 5번이죠. 마음 심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심장. 네. 사람 신체에서. 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심장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마음 심자에는 신체의 심장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연결된 말이 마음은 게으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심장이 늦게 뛰고예요. 그럼 건강으로 들어가죠.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게. 예, 부정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게 피를 돌리는 심장이나 혈액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기가 쉬워요. 사람이 이렇게 염통을 이렇게 해서 만든 글자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 게으르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게으르다고 그냥 게으르다고 써놓으면 될 텐데 굳이 마음이 게으르다고 써놓은 거는 건강과 관련된 거를 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 한자의 그냥 원래의 뜻을 그냥 제가 읊어드리는 거예요. 하락이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석이 필요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글자를 찾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스터디더 사이트에다가 하락이수에 있는 전체 모든 단어를 단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번호 붙여갖고. 맞아요. 예. 근데 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네. 다 봐야 되나 하는 난감함. 내 거면 보게 됩니다. 안 해. 네, 내 거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뜻함은 의심한다 이렇게 되죠. 네. 마음은 게으르고 뜻함은 의심한다. 음. 그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의심한다고 써놓으면 될 거를. 뜻은 있는 거죠. 그렇- 내가 뭘 하겠다 의지는 있는 거. 그렇죠. 뜻이 뭐냐면 의지라는 뜻이에요. 한자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의심이 드는 거지. 하락에서 본문을 읽으실 때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짝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 그럼 그 짝을 찾는 과정에서 이 글귀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좀 더 쉬워져 이게. 결혼과 관련해서 뜻함은 의심한다. 그럼 내가 결혼을 하려고 뜻을 뒀어.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해보자 했는데 의심이 들어. 이거 뭐야? 바람을 핀다. 의심하게 만든다. 네. 저 의심이 그런 말들이 포함이 돼요. 나를 속이는 누군가를 내가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얘가 의처증 그렇죠. 있는 사람을 만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로 치면은 나를 속이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서 내가 자꾸 이게 맞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의심을 하잖아,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된다예요? 네. 그 내가 뭔가 뜻함은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어떤 의심스러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서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에도 적용이 되고. 네. 내가 결혼하려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의심한다 이렇게 내 글귀에 써 있어. 그러면 내가 결혼할 사람을 의심하려면은 뭔가 내 성격에 일단 문제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경우라면 상대가 나를 의심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의심하는 성격이다 이 말도 돼요. 내가 고집이 세고 집요하고 게으르신데 의심을 하셔. 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맞는 어떤 또 학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 나가 볼게요. 고요함을 좋아하고 구함이 없다. 고요함을 좋아한다. 좋을 호자가 나왔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이 나는데 저 좋아한다는 이 한자가 나오면 나는 이 인생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저 글자 자체가 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고요함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겠죠. 근데 문맥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고요함을 좋아한다 그러면 단지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이걸 옮겨보면 전원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시골에 가서 네, 싶은. 네.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텃밭 일구면서 네. 보통 고요하거나 조용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 고요하다는 말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생활을 하러 갈 수 있겠구나. 절에 들어가는 건 틀린 문제. 절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고. 절에 들어갈 수도 있죠. 항상 이렇게 혼자 다니길 좋아하고 그렇죠. 고요함을 추구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고요함을 좋아하긴 하는데 보세요. 고요하고라고 써놓으면 될 거를 굳이 고요함을 좋아하고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아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고요한 데를 다니지만 혼자는 안 다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네.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래요? 네, 써 있잖아. 네. 조울호자. 조로자가. 그럼요. 그래서 하락이수에서 결혼을 반드시 하는 사람들이나 애인이 생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구함이 없으며. 자, 이거는 보면 이제 고요함을 좋아하고 구함이 없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뭔가 욕심이 없는 사람?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저렇게 되면 욕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구함이 없다는 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까요? 아까 해석본대로 하시자면 네. 구함이라고 써 있으면 네. 구하기는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구하기는 해. 구하기는 하는데 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죠. 구함이 없으며 이거는 뭐냐면 구하기는 하는데 구하는 것이 없어진다. 있다가 없어진다. 또는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구하긴 합니다. 제가 임상을 하다 보면 현실에서 딱 이런 글귀를 분을 만나다 보면 구함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갈구해요. 막. 그렇죠. 네, 그게 사람 본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름과 이익이 빛나지 못한다.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이름도 있고 네. 이익도 있기는 하다. 네,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빛나지 못한다. 네, 그렇게 많이 그렇죠. 이렇게
말 그대로 빚이 크게는 아니지만 있기는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과 이익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사람은 거기다 협자잖아요. 네. 그래서 부자일 수도 있어요. 이름과 이익이란 말이 일단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나지는 못한데 보세요. 이름과 이익이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써 있지 않죠. 이름과 이익이 번쩍번쩍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러면 남들한테 자랑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빛깔이 나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걸 어떻게 유출해 볼 수가 있냐면 이 사람 주변에는 자기보다 부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과 이익이 있지만 내가 이거를 나도 그래도 우리 또 나도 꽤 부자인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인맥이 좋다는 뜻도 되겠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인맥을 자기가 쓰지는 못할 거예요. 빛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네. 하지만 이름과 이익이 있고 그리고 빛도 어느 정도 나지만 나다가 없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기수에서 글자가 일단 나오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일이. 네. 굳이 그 글자를 써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 그럼 저희가 불협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중천건 1호. 불협자는 숨어 거하고 아래에 거처하며 형벌과 극함이 크고 무거우며 아랫사람들은 힘이 적다. 숨어 거하고 거처한다. 저 1번 그대로 읽으면 응거한다 이거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절에 응거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응거한다는 건데 저 거처한다는 말이 나오면 내가 생활하는 어떤 그 집이나 회사나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뜻이에요. 저 거처한다는 말 자체가. 저 건자. 네, 1번 한자가. 예를 들어서 숨어 거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이 많을지라도 어디 사신다고요? 이런 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거는 돈하고 상관없이 네. 돈이 많더라도 저 글자가 나오면 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그럼요. 거라는 거죠. 그럼요. 또 숨어 거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산다 이 느낌이 뭐예요? 가족을 형성했다 이런 거랑 좀 약간 반대 느낌이 있죠 좀. 네. 네네. 그래서 약간 매끄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문맥이 숨어 거하고 아래에 거처하는데 그 이유가 형벌과 극함 때문이다 이렇게 문맥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벌을 받고 잡아 묶이고 어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저 형자가 3번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감옥에 갈 수 있다. 형벌이잖아. 형사 사건 할 때. 네. 그래서 숨어 거한다. 아래에 거처한다. 왜? 형벌 때문에. 만약에 내 생활이나 내 인생을 내가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글귀는 감옥을 가는 거예요. 네. 감옥에 가거나 또는 이렇게 좀 힘든 일을 겪으시는데 숨어 거하고 아래에 거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형벌 때문에. 네네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하락기수에서 저 형벌이라는 말이 형자가 나오면 형사사건을 항상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그 임상을 해보고 또 하락기술을 하시는 어떤 분들이 이제 저 형자가 나오면 되게 힘든 일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천건 1호를 내가 얻었는데 선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년월 시간을 넣었을 때 선천에서 중천건 1호가 나왔다. 근데 내가 불협자다. 그러면은 정말로 신중하게 매사를 조심조심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협자로 올라가게끔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극함이란 말이 있죠. 저게 이제 정확히 뭐냐면 형극이거든요. 그렇죠. 형극. 우리 형극이랑 조선시대 사극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막대기 껴가지고 이렇게 막 네. 주리를 틀고 막 그런 벌을 받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 극함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사회에서 얘기를 할 때 아우 이분하고는 서로 이렇게 상극이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저 극한다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결혼을 기본으로 깔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저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혼한다 이 얘기. 헤어진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게 크고 무겁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형벌과 극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크고 무거울 정도로 힘들다. 되게 힘든 일을 이제 경험을 하실 것이다.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클 태자가 써져 있거든요. 클 태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태평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태평하다. 그러니까 태평하다는 게 뭐냐면은 평화롭다 이런 말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벌과 극함 때문에 태평함이 사라진다 이 얘기예요. 예, 태평함이 사라진다. 사라진다. 예, 무겁다 그랬으니까 무겁다는 거는 이 문맥을 봤을 때 저 무거운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위가 무겁다, 지위가 중하다 그러면 나는 지위가 높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위가 중하다. 근데 형벌과 극함이 크고 무겁다는 뭐냐면 형벌과 극함이 나를 그만큼 무겁게 짓누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등 위에 무거움이 올라온다 이 얘기죠. 네.
되게 힘든 말이고, 이제 7, 8, 9번 이제 문법에 맞게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이제 한자는 영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서부터 읽으면 좀 쉽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으면 뭐냐면 힘이 적은 아랫사람들로 읽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읽으면 원래는 힘이 적은 아랫사람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이 적은 아랫사람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든 왼쪽에서부터 읽는 게 원래 읽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앞에 있는 한자는 앞에다가 몰아놨어요. 왜냐면은 이 하락기술을 이제 쓰신 분들의 의도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문법대로 번역을 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있지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을 써야 안 써요. 있기는 한데 크진 않다. 그렇죠. 크진 않다. 또는 그러니까 작을 소 이런 소자가 나오면 저게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저 글자가 나오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또는 좀 철이 없는 사람들 또는 아직 배움이 충분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내 아랫사람으로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힘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해석이 다양하고 다양하진 않고 또 이해가 돼요. 네, 다양하진 않고 그냥 저 한자를 찾아 내려가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협자 9번에 저 한자 뜻 그대로 다 써놨거든요. 내가 해석을 할 때 모르겠으면 네네. 순서대로 쭉 읽다가 네네. 아래쪽을 한번 쭉 훑어서 보다가 이렇게 해서 문맥상을 맞춰보고 하나하나를 또 해석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적다도 다양하게 접목을 하고 아까 밑에 해석을 넣은 거를 찾아서 그렇죠. 넣어보고 그렇죠. 어려운데요? 천재시군요. 근데 이게 하락기수가 진짜 심플한 게 생년월 시간만으로 이 정도를 읽어낸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정말 다양하게 뜻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해하는 이해도가 네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요. 근데 아까 그 경험치가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접목을 해서 넣어버릇하면 네네. 그게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되게 쉬워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게 그냥 요즘 분들 책을 안 읽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으시니까 노안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목적에도 이제 좀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네, 스타리더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네. 다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네. 편하게 하락기술을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네. 아까 저처럼 이제 저도 이제 쌤하고 몇 번 이렇게 영상을 찍고 네네. 근데 할 때마다 네네.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고 들리는 게 좀 많이 다르네요. 아, 네네. 그리고 좀 더 쉽게 이거 하나만 꿰뚫으면 네네. 이게 우리가 왜 쉬우면 하는 거고 그럼요. 한두 개가 맞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네네. 굉장히 어렵지 않고 네네. 해석을 좀 더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하락기술만큼 쉬운 점은 없어요. 네. 다른 운세를 공부를 해보시면 네. 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이 글자나 이 기호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이 이혼한 거를 유추를 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세잖아요 대부분이. 몇 년을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하락기수는 제가 정말 장담을 하는데 2주만 미친 듯이 하시면 정말 몇 년 운세 공부하신 분들보다 훨씬 잘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세운 항목을 네. 네, 저희가 내려가기 전에 잠깐 쉴게요.